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평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사지실 문을 열었다. 어깨가 무거워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고,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이 나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다. 내 안에 갇혀있던 비밀이 갑자기 깨어나 폭발하려는 듯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날 오후였다. 나는 리민호. 28살의 평범한 회사원.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았다. 출근, 회의, 야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맥주 한 캔을 기울이는 나날들. 가족은 시골에 살고, 친구들은 바쁜 삶에 치여 연락이 뜸했다. 나는 항상 정상인 척 살아왔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왜 남자들의 시선이 가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왜 드라마 속 로맨스가 나를 울리는지, 그 감정을 직면하기엔 한국 사회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다. 동성애자. 그건 서구의 이야기지. 우리나라에선 터부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나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어깨가 결릴 지경이었다. 상사가 내 프로젝트를 깎아내린 후, 나는 가까운 스파로 향했다. 강남 마사지 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고, 리뷰가 좋다는 평에 문을 두드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조명과 라벤더 향이 나를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어떤 치료를 원하시나요? 프런트 데스크의 여직원이 물었다. 전신 마사지로요. 어깨가 아파서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치료실로 안내된 나는 옷을 갈아입고 엎드려 누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오늘 제가 담당할게요. 나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짧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해 보였다.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긴장 풀고요. 그의 말투는 차분하고 신뢰가 갔다. 마사지가 시작됐다. 그의 손이 내 등에 닿았을 때 처음엔 그냥 따뜻한 기분이었다. 오일이 스며들며 근육이 풀리는 느낌. 하지만 어깨에 손이 올라왔을 때 모든 게 달라졌다. 그 손가락이 결린 근육을 누르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뭐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내게는 너무 친밀했다. 피부가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나는 여자도 아닌데.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정상이라고 믿고 싶었다. 마사지가 끝날 무렵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깨가 꽤 결려 있네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다음에 또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그 순간 또다시 가슴이 요동쳤다. 스파를 나서며 나는 비를 맞으며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손길이,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맴도는 걸까?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며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민호야, 너 미쳤어? 그건 그냥 마사지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의 손이 다시 내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깨달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감정은 내가 오랫동안 부정해온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그를 생각했다. 김지호. 그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스파 웹사이트에 프로필이 있었다. 10년 경력의 전문 치료사. 고객의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그의 사진을 보니 미소가 더 선명했다.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나는 동성애자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 세대에서 그런 건 의문제였다. 가족이 알면? 친구들이 알면? 직장에서 소문이 나면? 나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냥 우연이야. 다시 가지 마. 그렇게 다짐했지만 어깨 통증은 여전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그 스파를 찾았다. 이번만 스스로를 속이며 문을 열자 우연히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오셨네요. 어깨는 어때요? 그의 미소가 나를 녹였다. 아직 좀 은하는 말을 더듬었다. 치료실로 들어가며 내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다. 이번 마사지는 더 길었다. 그의 손이 등줄기를 따라 내려갈 때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대화가 시작됐다. 무슨 일 하세요? 회사원요. IT 쪽. 바쁘시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래요. 몸만 혹사시키지 말고 마음도 챙기세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날부터 내 삶에 변화가 생겼다. 매주 한 번 그 스파를 방문하는 게 루틴이 됐다. 지호 씨의 손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였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지방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의 마사지 학교를 졸업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가족 기대에 짓눌려서 그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가장이 되라고 했고 어머니는 결혼을 재촉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그런 미래가 없었다. 어느 날 마사지 중에 그의 손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몸을 떨었다. 괜찮아요. 그는 걱정스레 물었다. 네. 그냥 나는 대답했지만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앉았다. 민호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한테 털어놓아도 돼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요즘 이상해요. 당신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복잡하니까 그의 대답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사랑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을 바꿀 폭풍의 전조였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나는 지우 씨와의 만남을 고대하게 됐다. 스파박에서도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지우 씨, 그런 사소한 메시지가 내 하루를 밝혀줬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커져갔다. 회사 동료가 민호야, 여친 생겼어,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아직 이라고 대답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가끔 동성 결혼 논란이 나오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나는 그 안에서 숨쉬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느 주말 지호 씨가 제안했다. 스파 말고 한강에서 산책 어때요? 마사지만 해선 안 되죠.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데이트. 아니. 그냥 산책일 뿐이야. 우리는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눈 쌓인 강변을 걸으며 바람이 차가웠다. 지우 씨. 왜 마사지사 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서요. 제 과거가 힘들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털어놓았다. 20대 초반.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다. 가족 앞에서 울며 고백했어요. 아버지는 그딴 소리 집어치워라고 하시고 결국 서울로 도망쳤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미안해요. 저도. 비슷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세상의 모든 추위를 녹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전화를 받았다. 민호야, 언제 결혼할 거냐? 동네 애들 다 시집가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꽃 후이라고 거짓말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우연히 동료들이 LGBT 관련 기사를 보고 웃었다. 저런 놈들. 나라 망친다니까 그 말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지욱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서워 그는 바로 답했다. 내일 스파로 와요? 함께 이겨내요. 스파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민호 씨. 당신은 잘못된 게 없어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의 말에. 나는 울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치료사님. 다음 고객 왔어요.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다. 현실이 다시 덮쳐왔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 속에 피어났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공원에서 조심스럽게 만났다. 지호 씨는 나를 이끌었다. 자기 수용부터 시작해요.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데려갔다. 서울의 작은 바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라고 불렸다. 안녕. 나는 민호야. 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내 어깨의 짐을 덜어줬다.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내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사가 요즘 왜 그래? 연애라도 하냐?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지호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며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우리는 싸웠다. 민호야. 언제까지 숨길 거야? 가족한테 말해. 아직 안 돼. 그들은 이해 못해. 그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후회했어. 사랑은 숨기면 안 돼. 그 싸움 후 나는 혼자 산책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일까? 이 감정을 포기할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민호야. 집에 와라. 아빠가 병원에 누웠어. 심장이 추락했다. 나는 급히 시골로 내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보니 쇠약해진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 삶을 강요했구나. 아버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빠. 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손을 잡았다. 사랑한다면 그게 중요하지.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지호 씨를 찾았다. 미안해. 이제 준비됐어. 우리는 다시 안겼다. 아버지의 변화는 내 용기를 북돋웠다. 나는 회사에 커밍아웃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피했지만 다른 이들은 축하해라고 했다. 지호 씨와 나는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원룸에서 매일 아침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어루만졌다. 이제 그 손길은 고통이 아닌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지호야. 고마워.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는 웃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바꾼 거야.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뒤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왔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그리고 어느 날, 스파에서 처음 만난 그 방으로 돌아갔다. 기념 마사지 어때? 지호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의 손이 어깨에 닿았다. 이번엔 충격이 아닌 평화였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무렵, 우리의 관계는 안정된 듯 보였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여전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어머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시골 마을에서 LGBT는 먼 이야기였으니까? 나는 주말마다 집에 내려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민호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엄마. 정말 좋아해요.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지호 씨의 미소가 화면에 빛났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회사 생활도 변했다. 커밍아웃 후 일부 동료들은 거리를 뒀다. 민호 씨. 그쪽 일은 이해 못하겠어. 한 선배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일했다. 지호 씨의 격려가 컸다. 너는 강해. 그게 내 매력이야. 그의 말은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함께 LGBT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자기 사랑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나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마사지 한 번으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 손길이 제 진짜 자아를 깨웠죠.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날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시련은 다시 왔다. 지호 씨의 과거가 우리를 흔들었다. 어느 저녁 그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지호야. 나 아직 너를 이끄는 과거의 연인. 태민이었다. 20대 후반의 예술가로 지호 씨와 5년을 사랑했다. 왜 헤어졌어? 내가 물었다.
지호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나를 바꾸려 했어. 정상이 되라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지. 태민의 등장으로. 나는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나도 너를 아프게 할까봐 무서워. 밤새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눈물. 내 눈물. 민호야. 너는 달라. 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 포옹은 더 깊어졌다. 가을이 오며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결혼하고 싶어. 법이 허락되면 지호 씨가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제주도의 절벽에서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우리의 말을 실어 날랐다. 돌아온 서울에서 나는 승진했다. 민호 씨. 내 열정이 인상적이었어. 상사가 말했다. 변화의 물결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이야. 전화로 들은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 왜 이제야? 미안해. 아들아. 내 행복을 방해했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호 씨가 함께 왔다. 인사드려요. 어머니. 그는 공손히 절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호 씨. 우리 민호를 부탁해. 그 겨울 어머니는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었다. 가족과 지호 씨가 곁에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민호의 사랑이 진짜라니 다행이라고 했어. 그 말은 나를 치유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무덤에 꽃을 놓고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더 강해졌다. 지호 씨의 스파는 LGBT 친화적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치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이야. 그의 철학이 사람들을 끌었다. 나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강연을 했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성별도 청중의 눈빛이 변했다. 어느 봄날 태민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사과했다. 미안해. 지우야. 이제 이해했어. 우리는 용서했다. 과거는 지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현재였다. 여름의 끝자락. 서울의 밤 공기가 습했다. 나는 지우 씨와의 1주년을 맞아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원룸에 촛불을 켜고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민호야. 네가 요리라니. 그는 웃으며 안겼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추억을 나눴다. 첫 마사지 날. 내가 떨던 거 기억나? 당연하지. 그날 내 인생이 뒤집혔어.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타나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렀다. 지호 씨가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야.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글로벌 클라이언트와의 협업으로 나는 해외 출장을 갔다. 도쿄로.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을 떠나면 우리 사랑은 어떻게 될까? 도쿄의 거리는 화려했다. 하지만 외로움이 밀려왔다. 지우 씨와의 영상통화가 유일한 위로였다. 빨리 돌아와. 기다릴게.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출장 중 나는 현지 LGBT 퍼레이드에 갔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거리를 보며 감동했다. 언젠가 서울에서도 그 경험을 지호 씨에게 공유했다. 나도 가보고 싶어. 그는 동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돌아온 나는 단체에서 퍼레이드 계획을 세웠다. 서울 프라이드. 우리는 자원봉사자를 모았다. 포스터를 만들고 후원을 받았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컸다. 온라인에서 변태 새끼들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지호 씨가 말했다. 그건 무지야. 우리는 빛을 비춰줄 거야. 퍼레이드 당일 비가 왔다. 하지만 우리는 우산을 들고 행진했다. 사랑은 평등해. 구호가 울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가족, 친구, 낯선 이들. 나는 지호 씨의 손을 잡고 걸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날 우리는 뉴스에 나왔다. 젊은 커플의 용기 제목이 달렸다. 하지만 성공 뒤엔 대가가 따랐다. 회사에서 호출이 왔다. 민호 씨. 이 퍼레이드 일로 이미지 타격이야. 조심해. 상사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제3이에요. 왜요? 그는 한숨 쉬었다. 현실이 그래. 퇴사 압박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지호 씨에게 털어놓았다. 포기할까? 아니. 싸워. 네가 오라. 나는 결심했다.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IT 컨설팅을 시작하며 LGBT 기업을 지원했다. 다양성 컨설턴트라는 타이틀로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지호 씨의 스파도 확장됐다. 우리는 함께 살 집을 구했다. 이름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곳. 겨울이 다시 왔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호야. 지호 씨랑 잘 지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사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의 변화가 나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태민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그는 병들었다. 에이지야, 지호 씨에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그를 도왔다. 병원에 데려가
약을 챙겼다. 고마워. 지우야. 민호 씨도 태민의 미소가 희미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공감의 깊이를 배웠다. 사랑은 끝나도 인간성은 남아. 태민이 회복되며 그는 떠났다. 새 삶을 살게 우리는 안도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봄. 우리는 약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영원히 함께 반지가 빛났다. 세상이 우리를 축복했다. 여름의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잎이 물들던 때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안에 빈 공간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시골집 청소 중 서랍에서 나온 노트. 민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의 사랑이 어떤 것이든 눈물이 흘렀다. 지욱 씨에게 보여줬다. 엄마는 우리를 이해했어. 그는 안아줬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누군가를 이해해주자. 나는 컨설팅 일을 통해 기업 워크숍을 열었다. 다양성의 힘 젊은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게이예요. 숨기기 싫어요. 한 청년의 고백에 박수가 터졌다. 나는 그를 안았다. 용기내. 세상이 변해. 지호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인드풀니스 마사지. LGBT 청소년을 위한 무료 세션. 몸과 마음의 균형 아이들이 왔다. 10대 소년. 소녀들. 그들의 눈빛에 과거의 내가 비쳤다. 형.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성인데 나는 지호 씨와 함께 조언했다. 그 감정을 소중히 해. 천천히.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세졌다. 보수 단체가 퍼레이드를 비난했다. 도덕 파괴,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는 맞섰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 씨가 손을 잡아줬다. 미디어가 우리를 다뤘다. 일부는 비난, 일부는 지지. SNS가 들끓었다. 한밤중 위협 전화가 왔다. 너희 같은 놈들. 조심해, 공포가 밀려왔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보호해줄게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호 씨가 말했다. 도망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싸움. 아버지가 도왔다. 내 친구들한테 말할게. 지지 서명 모아 시골 네트워크가 움직였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서명했다. 젊은이들 사랑 존중하자. 겨울. 우리는 휴가를 갔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쉬었다.
민호야. 피곤해 보이네. 지우 씨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너 덕분에 버텨. 우리는 키스했다. 파도가 우리의 비밀을 삼켰다. 돌아와. 나는 책을 쓰기로 했다. 어깨 위의 손길, 사랑의 여정, 자서전.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감동적이에요. 원고를 쓰며. 나는 치유됐다. 지호 씨가 읽고 울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출간 파티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축하해. 민호, 태민도 왔다. 자랑스러워. 그의 건강이 좋아졌다. 하지만 출간 후 논란이 일었다. 동성애 선전, 일부 언론이 공격했다. 판매가 떨어졌다. 나는 좌절했다. 실패인가? 지호 씨가 말했다. 아니, 씨앗을 뿌린 거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봄. 기적이 일어났다. 젊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책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고마워요. 형, 그 편지들이 나를 일으켰다. 판매가 회복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우리의 사랑은 꽃피었다.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법이 허락되면? 여름. 퍼레이드가 더 컸다. 10,000명이 모였다. 우리는 깃발을 들었다. 평등을 위해. 가을의 단풍이 서울을 물들이던 그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책의 성공으로 나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전국 대학을 돌며 사랑의 자유를 이야기했다. 청년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 시선이 무서워요. 나는 솔직히 답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지호 씨는 곁에서 지켜봤다. 그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나를 힘냈다. 스파 사업도 번창했다. 지호 씨는 지점을 냈다. 서울 외곽에도 우리는 함께 인테리어를 했다. 따뜻한 공간으로 벽에 무지개 스티커를 붙였다. 고객들이 늘었다. 여기 오니 마음이 편안해요. 한 아줌마가 말했다. 변화의 물결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심장병이야. 나는 내려갔다.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민호야. 내 책 봤어. 자랑스러워. 눈물이 고였다. 아빠. 쉬세요. 지우 씨가 간호했다. 아버님. 제가 요리해 올게요. 그의 김치찌개가 병실을 채웠다. 아버지는 웃었다. 좋은 사람 골랐구나. 아버지가 퇴원한 후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사촌들, 이모들. 처음으로 LGBT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민호 사랑. 이해해줘의 대부분이 안아줬다. 행복하면 돼. 하지만 한 사촌이 아직 불편해라고 했다. 나는 이해했다.
변화는 시간 걸린다.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트리를 세우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이 반지. 약혼 반지야, 지호 씨가 말했다. 영원히 눈밖에서 눈이 내렸다. 새해.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법 개정 캠페인 단체와 함께 청원서를 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서명이 모였다. 국회에 제출됐다. 미디어가 보도했다. 시민의 목소리. 하지만 반발이 거셌다. 종교단체가 시위를 했다. 가족 파괴. 우리는 맞섰다. 토론회에 나갔다. 사랑은 권리예요. 내 말에. 청중이 박수쳤다. 지호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치료사예요. 사람의 아픔을 봤어요. 차별이 제일 큰 상처죠. 토론 후. 우리는 지쳤다. 집에서 안겨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도 포기 안 해. 우리 후세대를 위해. 봄. 청원이 통과됐다. 심의 시작. 작은 승리였다.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다. 친구들이 모였다. 와인 마시자. 여름. 나는 해외 컨퍼런스에 갔다. 싱가포르로. 아시아 LGBT 리더 연설을 했다. 한국의 이야기. 박수가 터졌다. 지호 씨가 영상으로 응원했다. 돌아와.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강원도로. 산책하며 아이 이야기 해볼까? 입양 상담을 받았다. 준비됐어요. 상담사가 물었다. 네. 사랑으로 키울게요. 가을. 입양 절차가 시작됐다. 10살 소년. 민준이. 엄마 아빠. 그는 물었다. 우리는 웃었다. 네. 우리 가족이야. 민준의 적응이 힘들었다. 트라우마가 있었다. 밤에 울었다. 우리는 안아줬다. 괜찮아. 여기 안전해. 지호 씨의 마사지가 도왔다. 몸 풀자. 민준이 웃었다. 겨울. 민준의 생일. 케이크를 불렀다. 9살 됐어. 행복이 가득했다. 새해가 밝았다. 민준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아빠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 그는 걱정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 자랑스러워라고 했다. 학교에서 무지개 클럽이 생겼다. 변화였다. 내 컨설팅 회사가 성장했다. 다양성 전문 대기업들이 클라이언트 됐다. 감사해요. 민호 씨. CEO가 말했다. 지호 씨의 지점은 성공적이었다. 치유센터로 불렸다. 유명인이 왔다. 비밀 지켜줘. 하지만 민준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성부모. 이상해, 아이들이 놀렸다. 민준이 울며 왔다. 집에 가기 싫어. 우리는 학교에 갔다. 교장과 이야기했다. 교육이 필요해요. 워크숍을 열었다. 부모들이 모였다. 우리도 배울게요. 민준이 강해졌다. 아빠들 덕분이야. 그는 그림을 그렸다. 우리 셋의 가족. 봄. 법 개정 뉴스가 왔다. 동성 파트너십 등록 시작. 우리는 신청했다. 이제 공식 서류를 제출하며 눈물이 흘렀다. 여름. 등록증이 왔다. 김지호와 리민호. 파트너 우리는 파티했다. 가족. 친구들. 아버지가 건배했다. 축하해. 아들들. 가을. 책 2권을 썼다. 가족의 사랑 민준의 이야기도 출간됐다. 감동적 리뷰가 쏟아졌다. 겨울. 우리는 해외여행 갔다. 유럽으로.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보며 여기서 결혼할까? 법이 허락됐다. 우리는 했다. 아이도 목사가 말했다. 반지가 빛났다. 돌아와. 민준에게 보여줬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는 안겼다. 새. 단체 리더가 됐다. 미래를 위해 캠페인을 이끌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깊어졌다. 민준이 12살이 됐다. 사춘기였다. 아빠. 나도. 남자애 좋아해. 그의 고백에 우리는 안심했다. 그게 내 길이야. 우리는 그를 안내했다. 커뮤니티에 데려갔다. 회사에서 나는 파트너가 됐다. 민호 씨. 리더십이 빛나 팀이 커졌다. 지호 씨는 세미나를 열었다. 감정치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민준의 학교 친구 아버지가 너희 때문에 우리 애가 이상해졌어 라고 소송했다. 차별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이 열렸다. 증거는 판사가 물었다. 우리는 증언했다. 사랑은 해롭지 않아요. 판결은 우리 승리. 무죄. 그 후 언론이 달라졌다. 용기 있는 가족 다큐가 만들어졌다. 봄. 우리는 이사했다. 큰 집으로. 정원에 꽃을 심었다. 여름. 민준의 졸업. 고마워. 아빠들 그는 울었다. 가을. 책 투어가 시작됐다. 일본. 중국. 한국의 변화를 알렸다. 겨울. 아버지가 다시 병들었다. 이번엔 끝인가? 우리는 곁에 있었다. 아빠. 사랑해. 그는 미소 지었다. 나도.
잘 살아 그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 후 우리는 슬픔을 나눴다. 민준이 할아버지처럼 강해질게라고 했다. 새 우리는 재단을 만들었다. 사랑의 치유, 장학금, 상담소. 마지막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었다. 민준이 중학생이 됐다. 그의 꿈은 작가. 아빠 책처럼 쓸게 우리는 응원했다. 내 회사는 국제적이었다. 아시아 허브 상을 받았다. GOC의 센터는 체인됐다. 전국 네트워크. 우리는 10주년을 맞았다. 첫 마사지부터 스파에서 기념했다. 그의 손이 어깨에. 여전 안에 미소 지었다. 민준의 첫 커밍아웃. 연애했어. 우리는 축하했다. 행복해.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합법. 우리는 다시 결혼했다. 가족 앞에서. 영원히. 민준이 대학 갔다. 파리 유학. 우리는 배웅했다. 자랑스러워. 우리는 노년을 준비했다. 함께 늙자. 손잡고 산책. 마지막 날. 한강에서. 지우야. 고마워. 그 손길이 내 삶이었어. 민호야. 사랑의 일몰이 지는 강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사랑은 영원했다.